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만이산 첨성단에서 채화하여 전국도는 개최 시도를 순회 봉송하여야 한다. 전국체전 기념 제68조. 전국체전, 전국체육대회는 우리나라의 올림픽입니다. 올림픽 성화를 그리스 신전에서 채화하듯 전국체전은 강화도 만이산에서 채화를 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 민족의 뿌리를 단군에서 찾기 때문이죠. 그리고 단군의 정신과 전통을 이어가는 대표적인 곳이 참성단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천절은 서기 전 BC 2333년 단군이 최초의 민족국가인 단군 조선을 건국했음을 기리는 뜻으로 제정된 국경일입니다. 단군을 중심으로 한민족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해준 것이 바로 일련의 삼국유사가 되겠습니다. 삼국유사에는 단군 왕검이 세운 고조선에 대한 이야기, 홍익인간의 이념이 담겨 있습니다. 이후에 이성계의 조선건국 이후로 단군조선과 위만조선을 합쳐서 고조선이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삼국유사가 있기 전에 삼국사기가 있었죠. 삼국사기는 1145년 김부식이 인종의 명을 받아 편찬했는데 중국의 사기를 적극 참고하였고요. 그렇다 보니 중국 사대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삼국유사는 고려 충렬왕 8년 1282년경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삼국사기 이후 100여 년간 고려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고려의 무신정변으로 사회혼란이 많아졌고요. 몽골의 침입이 있었죠. 몽골이 중국의 송나라를 처참하게 짓밟는 것을 보면서 우리 민족의 주체적인 시각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반영한 것이 삼국유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국유사의 유사는 남길유 사건사입니다. 삼국사기는 정확한 사실을 중심으로 쓰려는 노력을 한 반면에 삼국유사는 전해 내려오는 민간의 이야기도 함께 담았습니다. 한민족으로서 사상적 구심점을 만들어 주었다는 의의가 있는 것이죠. 다만 신라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자인 일련 스님은 경북 경산군 암양면 출생으로 원효 스님과 같은 고향이라고 합니다. 충렬왕의 후원으로 국사로 책봉되었고 몽골군의 침략이 있었던 시기에 남해 정림사 주지로 있으면서 8만 대장경을 만드는 일에도 참여한 것으로 추정되고요. 대장경 완성 축하 행사를 주관하기도 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삼국유사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연호랑 세오녀, 선덕여왕, 김유신, 김춘추, 문무왕, 만파식적 등이 있죠. 또 향가 14수가 수록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서동요, 모죽지랑가, 처용가, 제망매가가 있습니다. 책의 순서로 보면 이렇습니다. 1권은 왕역과 기이, 왕역은 5칸의 연표이고 기이는 단군 고조선부터 삼한, 부여, 고구려, 삼국통일 이전의 신라 이야기를 모아놓은 것입니다. 2권은 기이 2편으로 신라 문무왕부터 경순왕, 백제, 후백제 시대까지의 이야기입니다. 3권은 흥법, 법이 흥한다라고 하는 편에서 삼국의 불교가 전파되는 과정, 그리고 유명한 탑, 불상에 얽힌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4권 의해는 세속오계로 유명한 원광법사, 원효대사, 의상대사를 포함한 스님들의 이야기고요. 5권 신주는 신비한 이야기, 은둔자 이야기, 효자들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신치호 선생은 조선상고사를 통해 우리의 역사가 통일신라 고려를 중심으로 서술된 것에 대해 큰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고구려의 역사를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저 넓은 만주벌판도 엄연히 우리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상당 부분 진전되어 버린 중국의 동북공정을 생각해보면 신치호 선생의 문제의식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부분입니다.